앞에 말했던 그래 그 케이스에서는 그 스토킹 여자를 스토킹했던 그 남자분이 집 앞에 자꾸 막 라면 막 이런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필품 자꾸 갖다 놨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아기 장난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하나 남겨두고.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걸 준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 그 최근에 그 장나라 씨가 주연하는 나의 해피엔드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7년 전부터 뭐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는데 뭐 꽃다발 같은 걸 뭐 내가 다니는 회사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막 야간에 야근하고 있는데 건물로 난입해서 뭔가 망치 같은 걸로 내리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나를 미행한다거나 하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스토킹 피해자들이 최근에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뭐 연장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뭐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어? 이러면서 그 나는 나름 정의 구현한다, 응징하겠다 이런 이유로 막 증거 사진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미행하고 추적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로 찾아가서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이게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최근에 좀 그 중대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 그 스토킹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다루어 보셨을 때. 일단 원치 않는 연락이 가장 일단 그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원치 않는 연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찾아가고 뭐 실제 어떠한 액션까지 취해지면 정말 이제 무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찾아가고 뭐 접근을 못하게 뭐 막아서고 그죠? 그다음에 뭐 휴대폰 문자 카톡 뭐 아니면 전화 팩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신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이게 단순히 나한테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뭐 동거인이라거나 뭐 가족 그쵸? 찾아가거나 뭐 어떤 물건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생각보다 그 스토킹이라는 범주가 좀 넓어요. 네, 범주도 좀 넓고 그리고 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이제 좀 더 커지고 층간소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벽을 친다라거나 뭐 음향 장치를 설치한다라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됐을 때도 이제 스토킹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게 설마 스토킹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스토킹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그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데이트 폭력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해서 증거 수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휴대폰에 다 쌓이잖아요. 그 기록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증거로 보존을 해놓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는 이제 현존 가능한 어떤 명백한 위험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잠정 조치라는 거를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방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 가해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경고하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그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뭐 나나 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거, 그리고 뭐 전기 통신 행위 금지, 뭐 문자, 카톡, 뭐 전화, 뭐 이러한 일반적인 통신 행위를 못 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워치, 내 거주지 주변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경찰이 와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하고, 뭐 전화해서 뭐 신변 위협 없으신지 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실제로 스토킹 행위가 도를 지나쳐서 막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남자분께서 여자분에게 이제 호감을 보여서 2019년도경부터 약 한 3년 동안 한 300 몇십 차례 연락을 계속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이서 관계를 가졌던 영상을 뭐 유포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협박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분께서는 이제 불법 촬영으로 고소를 하게 이르게 되었고,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구형을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그 피해자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된 이후에 막 선고선에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막 그런 부분들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가해자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되었죠? 그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보복적인 감정도 포함이 돼서 이제 좀 더 중한 형을 받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또 다른 스토킹 사례를 보면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근 금지 뭐 이런 임시 조치를 이미 법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남편분이 그 임시 조치를 막 불이행해서는 집으로 막 찾아오고 주거 침입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처벌받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뭐 너에게 어떤 위해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보복 협박 이런 것들도 가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뭐 이런 부분들, 잠정 조치 이런 걸 이행하지 않고 이런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진 부분들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선고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혼 소송 중의 일이라서 이혼이 되고 나면은 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유리하게 참작되어서 뭐 아주 세게 이렇게 형이 선고되진 않았지만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 잠정 조치로서 뭐 접근금이나 하는 것들이 조금 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잠정 조치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입법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하려는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가해자가 원래는 접근 금지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잠정 조치상 뭐 접근 금지, 뭐 통신행위 금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또 언제 접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단계적으로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1년이면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거죠. 여성 회원이 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한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 헬스장 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찾아오고 막 집 근처로 찾아가고 연락하고 막 그런 행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 났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뭐 소개팅에서 만나서 사귄 여자에게 뭐 내 인생에 네가 마지막이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심을 마지막 이러니까 뭐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여자에게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감 조성하고 협박을 한 듯한 뭔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뭐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보통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1년씩 나온 케이스는 법원에서 이미 임시조치를 내려서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고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법원에서는 이제 처벌을 함에 있어서 이제 보복성, 고소를 한 거에 대한 보복행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로가 좋아야 사랑입니다. 혼자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본인은 사랑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고통이고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옛날에는 스토킹 하면 보통 연예인들만 당하는 것들이었잖아요, 보통은. 근데 뭐 요즘은 실제로 저희도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만약에 누가 막 변호사님 스토킹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뭘 준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무섭겠죠, 그죠? 저는 어디 뭐 다니는 데가 없어가지고 집 회사라서 앞에 말했던 그 케이스에서는 그 스토킹 여자를 스토킹했던 그 남자분이 집 앞에 자꾸 막 라면 막 이런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필품 자꾸 갖다 놨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아기 장난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너를 하나 남겨두고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걸 준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정신 질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신병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스토킹 하는 거 보면은 아예 자기랑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는 것처럼 망상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이제 또 너무 사랑한다라는 걸 핑계로 약간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이제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해서 이제 또 계속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유형은 좀 뭐 몇 가지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다들 좀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분명하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